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시의 쌀이 미국 애틀란타로 수출됩니다. 미국으로는 첫 수출인데요. 쌀을 시작으로 다른 농산물도 해외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쌀을 대형 화물차로 옮깁니다. 가산농협에서 생산한 쌀이 미국 애틀란타로 가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난 23일 포천 가산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포천쌀의 첫 수출 기념 선적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애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가해 포천 홍보부스를 운영한 후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물품은 포천 지역 7개 식품 기업의 제품과 해솔촌 으뜸쌀 2.4톤입니다. 포천 쌀이 미국 수출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아주 신속하게 메가마트 측과 우리 또 포천의 농협 조합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포천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포천시는 쌀 수출로 포천 농업과 식품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미국의 포천 농식품 수출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포천 농업과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강추위 속에 연천군 신서면의 경원선 패터널 역고드름이 올해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역고드름은 해마다 겨울철 터널 안에서 고드름이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지는데요. 터널은 길이 100m, 폭 10m 규모로 입구에는 고드름이, 내부에는 역고드름이 수백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천군은 현재 역고드름의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박운서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기에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건의안을 채택해 전달하려는 것이다라고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상등급을 받은 양주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주시는 23일 시장과 실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방안 대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청렴도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실무부서 의견 수렴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양주시는 이날 보고에서 나온 논의 내용과 오는 3월 권익위가 발표할 2024 청렴도 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청렴도 향상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올해부터 본청까지 종합감사를 확대하는 등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합니다. 시 감사 담당관은 그동안 자체 종합감사 때 본청을 빼고 직속기관과 읍면동에 대해서만 종합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체 종합감사 범위와 기능이 확대되는 등 크게 달라졌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본청은 도서관 정책과를 포함해 회계과, 교육지원과, 생태공원과, 시민안전과 등 5곳이 첫 종합감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정 감사는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분야와 보조금 집행 실태, 민관 위탁 사무,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양주시는 코로나19 양성자가 늘고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있지만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이 지난해보다 낮다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회의를 통해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근 3년 연속 패배한 지역구거나 역대 선거에서 당 소속 당선자가 없는 지역구로 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도전장을 낸 인천 계양을 지역도 포함됩니다. 공관위는 또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됐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곳도 우선 추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지만 기준과 상관없이 공관위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경기도에서 한랭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김포에서 80대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지난 23일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이달 21일까지 발생한 한랭 질환자 수는 모두 46명이며 이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 오전까지 파주, 하남, 김포, 부천 등 4개 시에서 수도시설 동파 사고가 8건이 접수됐는데 모두 수도 계량기 동파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한파에 대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체계를 가동 중이며 31개 시군에서는 공무원 557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랭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저체온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 한랭 질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랭 질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탓이겠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네, 한랭 질환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운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체온 유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자기 기온이 많이 낮아질 때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갑자기 낮아질 때 급증하게 됩니다. 매우 추운 날에는 짧은 시간 노출에도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나 또 국소적으로 동결 손상을 입는 동상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체온증은 체온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동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직이 괴사되고 또 심한 감염이 동반되면 해당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등의 후유증과 합병증이 큰 위험한 대표적인 한랭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저체온증 증상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나요? 네, 저체온증 증상의 초기에는 우선 심한 추위를 느끼면서 이제 심하게 몸을 떨면서 체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반응이 생기지만 더 진행되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또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더 저체온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히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방치되게 되면 결국은 심장 부정맥이 생기면서 사망할 수가 있어서 의식이 떨어진 환자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119를 이용해서 이송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옷에 젖은 곳이 있다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서 추가적인 체온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중복 감염의 위험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그 A형 독감인 그 H1N1이라고 불리는 신종플루, 그리고 H3N2형인 계절 독감, 그리고 B형 독감 모두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A형에 걸렸다가 또 B형에 걸릴 수 있고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계절 독감에도 걸릴 수가 있고 또 현재는 또 코로나19 감염도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기저질환 노약자, 특히 동거 가족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겨울 한랭 질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추울 때는 짧은 시간에 노출되어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바람이 불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머리와 귀,
얼굴, 손 등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젖었다면 즉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작업장에서는 한랭질환 예방 지침을 잘 교육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주변에 기저질환자,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라든지 또 영유아가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점검해 주시고 또 수시로 체온 측정을 해 주셔서 한랭질환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지 잘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멘트 한 번도 낸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만한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